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그, 앞에서 배웠었던 부분, 일치어 화법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거 다 정리를 우리가 했었고요. 5강의 동안요. 그죠? 오늘은 이제, 21강인 가전법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가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가전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해서 반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말해줄 때 이게 가정법이다라고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 보통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들은 영어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 가정법이다 하면은 어떤 if라는 애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법이라는 애들은 if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법 자체에는 말하는 법이 되겠죠. 그죠? 방법 자체에는 뭐 가정법이라든가 직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직설법과 가정법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봐주셔야 돼요. 직설법과 가정법이 두 개가 다 다르거든요. 반대의 입장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if를 사용하는 것은 직설법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if만 들어가면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 꼭 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if가 들어갔다 그래서 언제나 다 가정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가정법 현재와 좀 맞물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면서 거기에 관련을 해서 직설법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가정법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정법 현재라는 애는 어,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그죠? 네.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가 될 텐데 의미상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낸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내일 비가 온다면 뭐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죠?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요. 그죠?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정을 할 때, 그죠? 그런 것을 바로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가정법 현재는, 이따가 보기로 하겠지만, 직설법 조건문이라는 애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만일 뭐뭐라면 할 것이다. 그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부사절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미래형을 현재형이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이 가정법 현재와 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뭐 그거와 비슷한 얘기다라는 거 지금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모양 자체는 if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절이 이제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if it rain tomorrow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본 구문 아닙니까? 그죠?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얘가 주절이 되겠죠? 그죠? 맞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주절, 종속절 얘기를 하면서요. 접속사가 만약에 달려있으면은 얘는 종속절. 그 다음에 접속사가 달려있지 않으면 주절이라고 했으니까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가 주절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가정법 형태 아니면 조건문 형태 있죠. 그죠? if가 나오는 절에서는요. if가 없는 부분에서는 어, 주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귀결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if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뒤에 거를 이제 뭐 조건절 아니면은 뭐 가정법을 나타내는 뭐 if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주절이라든가 아니면은 귀결절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if절이 아닌 그 뒤에 나오는 절, 뭐 꼭 뒤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if절이 아닌 절을 말할 때 바로 이 귀결절, 주절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절 자체 내에서 will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앞에 if절 자체 내에서는 will에 대한 얘기가 없죠. tomorrow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법 현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설법 조건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정법 현재일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 이시라는 애는 3인칭인데 단수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it rains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rains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도 맞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동사 원형으로 쓰더라도 말은 맞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가정법 현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부사절에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 현지형이 한다 뭐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주시고 레인스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if 주어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그죠? 미래에 대한 그죠?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구나.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if you be tired we will go home. 자, 주절 자체는 we will go home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때 갈 것이다가 될 거예요. 그죠? 그 앞에가 지금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다면 이란 얘기인데 원래는 you are가 나와야 되는데 you be가 나왔죠. 그죠? 맞죠?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 현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하나 더 볼까요? If rain stops, I will go to the park. 자, if rain stops, I will go to the park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때 뒤에 나오는 주절 자체가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몸 할 것이다라는 그죠? 결과를 나타내고 앞에가 이제 조건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 책에서 지금 스탑스가 지금 스탑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스탑스에서 s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조건절 자체이기 때문에 직설법이 아니라 지금 가정법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그죠? 오케이. 자,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if rain stop, I will go to the park. 만약에 가정법 현재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거 if I have money, I can buy the book. 마찬가지가 될 것 같네요. 뭐 이런 형태로 똑같이 앞에 미래 어떤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주절에서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때 바로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하고 모양 자체는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된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직설법 조건문이라는 애가 될 텐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은 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형을 현재형이 대신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로 봐야 되냐. 우리 이런 거 배워봤었죠. if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형태. 그죠? 그냥 직설법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if it rains tomorrow,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앞에서 봤었던 예제 그대로죠. 그죠? 근데 뭐만 틀려요? 뒤에 나오는 s만 지금 틀리죠. 그죠? 맞죠? s가 뒤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정법 현재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애고 직설법 조건문은 s가 붙어서 그죠? 그냥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에서 조건의 부사절이 나왔을 경우에 그 뒤에 미래형을 이제 현재형이 대신한다라고 했었던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직설법 조건문에 관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설법 조건문 현재형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었던 가정법 현재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 영어에서는요. 가정법 현재 대신에 직설법 조건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가정법 현재하고 직설법 조건문 자체에 원래는 의미적인 차이가 약간은 있었어요.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조금 조금 더 이제 그 상황이 있죠. 그죠? 상황 자체가 좀 더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죠? 약간 더 발생하기 힘들 것 같은 거죠. 가능성이 좀 더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이 가정법 현재를 나타내고 직설법 조건문은 말 그대로 그냥 조건에 대한 얘기만. 그죠? 뭐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쓰이던 거였었는데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의미 자체가 솔직히 뭐 조금 더 상황이 뭐 더 불확실하고 덜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뭐 전달하는 의미가 거의 다를 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현재는 그냥 가정법 현재가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 조건문과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직설법 조건문 자체가 직설법 조건문 자체가 더 많이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설법 조건문을 가정법 현재와 그냥 같이 그냥 같은 것으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보시면요, 그냥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s 붙여서 현재형으로 써도 상관없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if it rain tomorrow 이렇게 가도 맞는 거고요.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가도 똑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거 if you are tired, we will go home. 마찬가지죠? 아까 부분에서 if you are tired를 if you be tired로 썼었죠. 그죠? 그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 will go home도 will go home 뒤에 나온 거. 그죠? if you are if you be tired도 맞는 거고 if you are tired 두 개 다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if you help us, we will finish sooner. 자, 여기서는 뭐 얘는 동사 원형인지 뭐 현재형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you라는 애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는 거. 그죠? 직설법 조건문으로 봐도 가정법 현재로 봐도 뭐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네요. If you ask me, I will help you. 전부 다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얘기들인데 앞에 있는 조건문 있죠. 그죠? if절 자체는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현재형이 다 대신하고 있다는 거. 조건의 부사절, 그죠?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 될 거다. 이 정도는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요.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 if절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예제들 보면은, if절 자체는 전부 다, 그 주절의 앞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주절이 나왔을 때 그죠? 만약에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자체를 뭐라고 그랬었죠? 여기에 나오는 애 자체를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그 형태로 다 나와 있죠. 그죠? 뒤에 주절 먼저 나오고 앞에 콤마 그 뒤에 if절 형태가 나와 있는 형태로 지금 다 쓰이고 있죠. 그죠? 근데 꼭 이렇게만 쓰이는 게 부사절은 아닙니다. 이 부사절 자체는 주어 동사 뒤에 그죠? 주절의 뒤로 나가도 똑같이 부사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꼭 이제 그 콤마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I will tell him 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if he comes back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comes back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 if절 자체가 부사절이 되겠죠? 내가 그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가 돌아온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앞에 I will 나오더라도 뒤에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he comes back 형태로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if절이 이렇게 그 뒤에 나오더라도 똑같은 애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You may go out if you want.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if절 자체가 지금 뒤로 나왔죠. 그죠? 뒤로 나왔지만, 똑같이, you may go out. 가도 좋아. 간 거 아니죠? 이미 가는 거 아닙니다. 가도 좋다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if you, want, will이라는 애나, 이런 애를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그냥 현재형으로 그냥 써줄 수가 있겠다. 의미상으로는 부사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써주셔도 그죠? 앞으로 써도 그 다음에 뒤로 써도 똑같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if절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주절 앞에서 if절이 쓰이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콤마를 붙여서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if절이 뒤에서 쓰인다 그러면 콤마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써주는 게 더 좋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가정법에 대한 얘기 먼저 이제 해봤는데요. 가정법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직설법 조건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직설법 조건문을 왜 가정법 현재와 연결을 시켜서 보냐면은 가정법이라는 거는 그 반대 가정법의 반대는 바로 뭐냐면은 직설법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건 무엇을 가정하는 거죠, 그죠?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나 현실과 반대되는 애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가정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 대한 얘기는 누가 될 거예요?
직설법이 되겠죠. 그죠? 현실에 대한 얘기는 직설법이야. 그죠? 그래서 이 직설법과 가정법은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가정법, 현재, 직설법 조건문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인데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직설법 조건문과 가정법 현재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은 현실에 어떤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다, 가정하는 얘기다. 그다음에 직설법은 현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가지 가정법 현재와 그다음에 직설법 조건문이 둘 다 if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정반대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게 이제 진짜 가정법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가정법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가정법이 실제로 뭔지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